저희는 시작에 앞서 사원대창이 이겼습니다. 사원대창 준비! 야! 사원대창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외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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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우리 파트너분들과 그리고 스폰서의 자세에 대한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사실 초보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글로벌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셀프 리더분들이 계시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셀프 리더가 한국에 있으면 이제 저희가 이제 잘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금방 좀 복제가 되는데 실제 해외에서 하시는 분들은 자주자주 스폰서들이 옆에서 소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 헤쳐나가는 일이 많겠죠. 그래서 좀 방황하는 시간이 많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파트너와 그리고 스폰서의 그 매너와 자세에 대한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애터미 사업자분들은 반드시 어떤 책을 읽으라 그러죠?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필수죠. 근데 그 책을 읽을 때요. 왜 읽어야 되는지 그 핵심을 아셔야 돼요. 항상 총장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 꿀을 얻고 싶으면 벌꿀통을 차지 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첫 장면에 보면 그 사례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례냐? 뭐 살인자도 나오고 다양한 일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살인자가 살인을 했어.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는 그 살인자가 나쁜 사람인 거죠. 아유, 저 나쁜 인간.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근데 그 살인자는 뭐라 그러죠?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이고 다 똑같다.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 애터미 사업에서는요. 내가 상대방을 맞추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스폰서들의 교육을 들어도요. 이 머리로 알아듣는 거와 이 머리가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는 달라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비비볼 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스폰서와 뭐 갈등 생기지 말라고 해도 계속 보면 내 행동이 계속 똑같거든요. 엊그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민영 단장님이 터키인가 어디 갔는데 눈이 엄청 내려오셨대요. 단장님도 이제 가슴으로 내려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앞이 보이질 않잖아요. 앞이 보이질 않아서 그 발자국만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잖아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랬더니 그랬대요, 총단장님한테. 아, 총단장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더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왜? 그랬더니 눈 덮인 길을 함부로 가지 말라는 길이 터키에서 눈이 많이 왔을 때 정말 발자국이 있는 길로 가니까 길을 갔지. 그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잘못 가면 나는 집을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도착하는 지점이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 눈 덮인 길을 함부로 걸어가지 마세요. 그 발길로 가는 길로 가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교육을 들으면서 스폰서가 안내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처음에는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라니까 그래. 그러면서 행동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가슴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터미를 하다 보면 우연히 사람을 만나게 되죠. 우연히 정보를 듣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되고 아니면 내 길이 하얀 길이다 보니까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있고 체질에 맞지 않는 사람도 들어온다 이거예요. 근데 이 애터미는요. 전문직처럼 해야 되는데 실제 전문직처럼 하려면 아무나 채용하면 안 되잖아요. 의사 어때요? 의사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대학교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까지 따가지고 그다음에 병원장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전문직이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실제 애터미는요. 전문직처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하시잖아요. 근데 돈 빨리 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모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계속 시간이 흐르다 보면요. 내가 깨달으면서 성장하면서 조직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요. 당장 돈 되는 목표를 하는 게 아니고요. 3년 후, 5년 후의 삶, 애터미를 통해서 미래가 바뀌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3년 되면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성장을 하면서 내가 사람을 다루는 게 달라지면서 성숙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내가 애터미를 3년 하고 5년 하고 10년 하는 그 내공이 다르기 때문에 점점 수당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우리 애터미에서는 사람들이 다 전 세계가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다 달라요.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는 이론으로는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빨주노초, 파남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빨강색이 좋아도 빨강색으로 빨강색만 원하지 마셔라. 빨강색만 원하다 보면 파남보가 들어오다가 튕겨져 나간다. 그래서 스폰서는 시커매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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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러는데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걸 보면요. 다 빨강색으로 맞춰주고 싶어요. 내 파트너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결국은 내가 파트너를 맞추는 게 아니라 파트너가 나를 맞추기를 바라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열심히 강의를 들어도 실제 머리로만 알아들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도 총단장님이 맨날 저한테 예전에 내 말을 머리로 알아듣지 말고 가슴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 다 알아들었는데요?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게 불과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요. 그랬을 때 한 3년 지나야 내 말을 알아들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다 알아들었는데 왜 그래?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못 알아들었네. 내가 못 알아들었네. 이게 조금씩 지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제 얘기가 다 알아들었는데 한순간 지금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자기 자신을 지금 파악하는 게 내 자신을 알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노래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앨범을 또 신곡을 준비하는데 우리끼리는 심취해 있습니다. 대박이라고. 그 만든 작곡가 우리 대표님은 너무너무 대박이라고 하면서 막 기대에 부풀었는데 제가 저희 가족들한테는 좀 들려줬거든요. 근데 가족도 호불호가 있어요. 저희 엄마랑 아빠는 야 좋다 이러는데 저희 언니랑 신랑은 별로래요. 그러면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다 내 색깔로 맞추면서 아니야 이게 좋은 거야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와 봐야 아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하다 보면 대중이 관심이 없어. 우리 애터미 회원들 중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없어. 그러면 이건 대중적인 요소가 아닌 거예요. 그럼 내가 또 받아들여야 되죠. 이것도 아니구나. 그럼 또 해봐야 되겠죠. 또 시도를 하고 계속 부딪혀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노래도 그렇고 뭔가가 내가 새로운 창작을 만드는 것부터 뭔가를 할 때 그 대중의 관심을 사는 거. 옷 브랜드도 마찬가지. 모든 사업도요. 내가 의류 사업도 내가 좋아하는 옷을 판매하면 장사가 안 된다 그래요. 왜?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대중이 원하는 걸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내 조직이 커지려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색깔을 맞추지 마시고 반드시 상대방을 맞추셔라.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애터미에서는요. 스폰서들이 어떤 자세 해야 돼요? 헬렐레가 되라고 하잖아요. 헬렐레가 돼야지 조금 느슨해야지 내 파트너들이 붙었지 FM이고 칼 갖고 탁 자르고 명확하고 너무 좋지만 차가우면 내 조직이 나한테 따라붙지 않아요. 너무 차갑기 때문에 이게 붙지 않고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좀 헬렐레 할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이덕우 총단장님도 정말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카리스마가 있는데 초보자분들한테는 정말 헬렐레시거든요. 정말 그러세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그때 애프터 했을 때도 총단장님한테 정말 지적질을 했어요. 목소리가 저 발음이 안 좋으시네요? 대놓고 이랬어요. 저희는 막 식은땀이 막 삐질삐질 났는데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석세스 처음 오시고 이제 오신 분이니까 그냥 지적질을 파트너가 했는데 저희는 막 이거 분위기 좀 안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총단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난 전문 강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이럽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갔더니 그분도 오히려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을 하면서 헬렐레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파트너 사장님도 이러더라고요. 아, 근데 되게 쉽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거꾸로 마무리는 되게 좋게 좋게 또 웃으면서 칭찬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를 딱 지적질했을 때 기분 나쁜 표시를 딱 하면요, 이게 딱 떼지는데 웃으면서 아, 그랬어요? 아, 근데 전 전문 강사가 아니니까요. 이러니까 아, 그래도 정확한 그 설명은 잘 들렸어요. 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더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한테도 누군가가 딱 지적질을 하면서 초보자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총알을 쏠 거예요. 그래도 그 총알을 딱 상처를 받아서 내 표정이 쫙 바뀌어가지고 띠꺼우면 이제 그 사람들이 불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 안에서도 포커페이스가 촥 되면서 아, 그러셨냐고 이렇게 나오실 줄 아셔야 돼요. 우리 회장님도 그랬잖아요. 본인 이제 회장님의 집이 넓어서 손님들을 초대하는데 전기료만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손님 모시기 너무 피곤하다 그러잖아요. 그치만 사람들을 맞이할 때는 아, 웃으면서 맞이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달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자기중심이고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신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파트너가 우리 이제 스폰서의 자세와 파트너의 자세를 이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파트너가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파트너가 상담을 할 때 여러분 이거는 동물적인 감각이 좀 필요해요. 이거는 이론으로도 가르쳐줄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부딪히면서 계속 상담을 토대로 본인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건데 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스폰서님 저 상담할 게 있는데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처음에 듣게 되죠. 근데 그걸 또 뭘 파악해야 되냐 하면요. 그 사람이 진짜 상담을 원해서 그렇게 질문을 한 건지 또는 위로받고 싶어서 상담하는지를 또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도 파악하는 능력이 생기셔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이건 동물적인 감각이라서 저는 이렇게 누군가가 저한테 딱 상담을 했을 때 아, 이거는 위로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한테 뭔가를 알려주면서 지적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한다 이거예요. 그 파악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파악이 잘 안 돼요. 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그냥 일단 무조건 칭찬으로 가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절을 받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위로를 받고 싶거든요. 너무 힘들거든. 지친데 그래도 내 마음을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다는 거를 인정받고 싶고 잘했다는 거를 칭찬받고 싶어서 스폰서한테 전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칭찬받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왜? 너무너무 이 상담이 많아지고 하면 정신적인 이 힘듦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도 정신적인 지주자가 필요한데 그런 정신적 지주자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거꾸로 뭔가가 지적질을 당하고 혼나게 되면 저도 이게 확 기운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아, 괜히 전화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스폰서의 컨디션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파악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에너지는요. 정말 사소한 일도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요. 기분이 나쁜 소리를 들어도 다 포용할 수가 있는데 내가 잠을 못 잔다든지 아프다든지 컨디션이 계속 다운이 된 상태에서 상담이 자꾸 안 좋은 소식들이 자꾸 들어오면요. 나도 지치기 때문에 말이 곱게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위로받고 싶은 상태다라면 스폰서의 컨디션도 어떤지 잘 보셔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서로의 그런 매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윈윈되면서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에 스폰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뭐냐면요. 대표적으로 여성분들은 감성적이죠. 그래서 보통은 무슨 얘기를 위로받고 싶어도 어떤 얘기를 해도 아, 그랬구나. 아, 저도 그랬어요. 아, 그래도 잘하고 계세요. 이런 위로가 되는데 남성분들의 스폰서님들한테 뭔가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를 하면요. 저도 대표적으로 저희 아빠한테도 정신지주자가 저희 아빠거든요. 저도. 그러면 아빠한테 딱 전화를 하게 되면요. 뭔가 막 얘기를 했어. 그럼 저희 아빠도 아유, 그래, 우리 딸이 잘했다가 아니라 야, 네가 잘못했네. 네가 총단장님한테 좋은 얘기만 해야지. 왜 했냐?
그럼 나는 위로를 받으려고 아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빠가 저한테 뭔가가 네가 잘못했네 그러면 이게 위로가 아니라 기운이 뚝뚝 빠지는 거예요. 뭔가 풀리질 않아. 풀리질 않아서 이제 엄마나 이제 뭐 송영빈 총장님도 남성분인데 되게 감성적이거든요. 그 송영빈 총장님이나 저희 언니한테 전화하면 위로야. 내 얘기를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고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야. 그럼 그게 싹 풀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폰서가 한 사람이라도 나의 위로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에너지가 다시 생겨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계속 뭔가가 거절을 받고 기운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위로를 받는 스폰서를 못 찾아내면 또 힘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도 위에 달려있는 사람이 나한테 정신적인 지주자인지 후원 동행이 해주는 지주자인지 그런 스폰서를 나눠가면서 내가 골고루 상담을 하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위에 스폰서가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가 너무너무 감사한 존재다 이거죠. 아시겠죠? 저는 실제 최낙견 단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뭐 전체적으로 뭐 포인트를 후원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전체적인 큰 거, 뭐 이제 SOS나 뭐 이렇게 파트너분들이 이제 뭐 아파가지고 쓰러지신 분들 뭐 기부 뭐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그리고 뭐 종로표 이런 큰 거는 제가 최낙견 단장님한테 부탁을 드리죠. 그리고 송영빈 총장님은 이제 전체적인 뭐 강의 요청 그리고 후원 그리고 이제 상담 이런 거는 다 하고 그리고 전체 큰 데로 또 이도구 총단이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감성적인 모든 사소한 뭐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는 다 이제 엄마 아빠랑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딱딱딱딱딱 되다 보니까 저도 멘탈 관리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뭔가 멘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스폰서들이 계속 다양하게 골고루 상담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한 사람만 스폰서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한테만 하면요. 그 사람도 바쁠 수가 있고 체력이 소모가 돼가지고 기분 좋은 말이 안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활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의 입장에서는요. 파트너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보셔라. 근데 만약에 진짜 궁금해서 이 사람이 상담을 하는 거라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 파트너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파트너가 생각하는 정답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보통 스폰서한테 상담이 들어왔을 때 본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거든. 보통 그럽니다. 진짜 몰라서 하는 것보다는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담하는 확률이 거의 80%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를 물어보라 이거죠. 정말 그 사람이 궁금해서 잘 모르겠어. 그러면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쪽으로 방향에 맞춰서 상담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예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직이 정말 생겨서 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다가는 조직이 무너질 것 같아. 그럴 때는 그 사람한테 정확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다이렉트로 지적질로 하다 보면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내 경험을 토대로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직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하면서 내 경험담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서 이 사람을 이해하게끔 또 안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이렇게 하시면요. 이렇게 조직 다 무너져요. 라고 얘기하면 지적질이 되거든요. 그럼 상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했더니 조직이 무너지더라고요. 또는 이 사람이 시스템을 너무 안 타. 양쪽에 막 파트너들이 막 잘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이 뭔가 사장님 지금 좌우를 내가 다 키워주고 있는데 왜 시스템을 안 타요? 이러면 싸우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제 호일러 법칙을 써서 우리 박완규 회장님이 시스템을 타지 않으면 성공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도 그때 이렇게 무너지고 그 조직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 복제가 안 되는 걸 보니까 저도 그때 회장님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도 정말 성공시켜드리고 싶다.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우리 회장님이 말씀 토대로 이 시스템에 빠지면 이 조직이 어느 정도 잘 굴러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라고 자연스럽게 풀어주면서 얘기를 하셔라 이거예요. 그럼 그분이 이러겠죠. 제가 그러면 지금 너무 바쁘니까 다음에 시간 날 때는 꼭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네. 그러면서 조금씩 그 사람의 환경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시간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참석을 시켜라 이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나는 전업자인데 내 파트너는 전업으로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 파트너가 부업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 좌우에 똘똘한 소비자들이 막 나와서 조직이 커졌어. 그렇다고 이 사람 조직이 커졌다고 부업으로 해야 되는 사람한테 이 사람도 당장 아무리 애텀에서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무조건 사업하셔라, 전업하셔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가장이라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로를 해주는 거죠. 아, 사장님, 제가 열심히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우리 전업할 때까지 힘내자고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한테 응원을 해줬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이 애터미에 빨리 전업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근데 똑같은 말이어도 시스템을 태우려는 말을 하고 싶어도 사장님 이렇게 다 크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전업 안 하고 지금 시스템 안 타면요 조직 무너집니다. 이렇게 못하면 저도 못 잡아줘요. 이러면요 이게 감정이 자꾸 쌓이면요 거기가 계속 삐그덕 거리고 내가 그 밑에서 파트너가 잘하고 있는 파트너들한테 뭐라고요? 내가 말실수해서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 여기는요, 제가 원래 잡고 가는 줄이 아니고요. 요 A 파트너가 잡고 가는 줄인데 부업으로 하다 보니까요. 이게 사장님이 지금 멤버십이 잘 안 달리는 거다. 이거를 누가 뱉어요? 내가 뱉음으로써 요 사람이, 내가 A 밑에 달린 거야? 나는 왜 스폰서님 밑에 아니고 왜 A 밑에요? 이러면서 또 삐그덕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알아서 잘하면 그 잘하는 대로 토대로 끌고 가면 되는데 그런 말 실수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과 A와 그 밑에 파트너의 갈등을 만들어 넣어서 조직을 흐트러 놨잖아요. 그건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이 사람이 좌우에서 밑에서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나는 이 사람을 그냥 코드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키맨으로 딱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직급자들이 많이 나와야 내가 정말 튼튼한 조직을 만들 수 있잖아요. 돈 버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내가 한 직급이 더 생기니까 더 튼튼한 조직이 생기는구나.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가 안 하니까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꾸 생색내고 어필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만남 자체가 불편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입조심. 자, 그리고 파트너가 여러분, 자,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스폰서가 있고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를 내가 모셔왔어. 그렇다면 신규 파트너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애프터 때 뭐 세미나나 뭐 스폰서를 붙였어요. 그럼 내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규 파트너는 나를 보고 복제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세로 스폰서한테 임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배우게 돼요. 그래서 항상 나는 스폰서한테 경청하는 자세로 들어야 되고요. 절대 뭐 핸드폰으로 뭐 딴짓한다던가 뭐 옆에서 딴 사람이랑 말을 한다던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 파트너가 제대로 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파트너를 신규를 모셨으면 내가 경청하는 자세, 스폰서에 대한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스폰서가 예를 들어 해모임을 천공, 당기, 백작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천공, 당기, 도라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틀렸죠? 틀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스폰서님 도라지가 아니고요. 백작약이에요. 라고 하셔야 될까요?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될까요? 틀려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도라지라고 얘기를 해도요. 밑에 신규 파트너는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지적질하는 순간 똑같이 복제가 되고 이 리더십이 안 생겨요. 뭐야? 이 스폰서 왜 이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야? 백작을 도라지라고 얘기해? 되게 틀리네?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틀려도 파트너는 가만히 있어라. 자꾸 옆에서 껴들어서 이거잖아요. 저거잖아요. 자꾸 껴들면요. 그러면 내가 그냥 파트너한테 그냥 사업 설명하고 그냥 애프터 하면 되지. 왜 스폰서를 붙였어요? 비전이잖아요. 돈 되는 스폰서를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비전 제시를 하려고 애프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스폰서를 지적질하고 틀렸다고 막 껴들고 이러면요. 대판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껴들지 말고. 그리고 예를 들어 파트너가 무례하게 막 스폰서한테 막 얘기를 했어. 그래갖고 내가 대단한 스폰서라고 생각을 드니까 이 사람이 너무 행동이 별로 안 좋아. 그렇다고 이 신규 아무것도 모르는 파트너한테 스폰서한테 대하는 태도가 뭐냐고.
아, 저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셔도 안 돼요. 그럼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뭐 다단계 아니야? 괜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스폰서가 해결하도록 그냥 우리는 기다리고 그냥 경청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파트너 파리에서 오신 분을 총괄한테 모셨는데 갑자기 저는 사진을 찍게 한다는데 이 파트너분이 총단장님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모르니까 사진 안 찍다고 막 이랬어. 근데 우리는 너무 대단하잖아요. 어떻게든 찍게 가려고 그랬더니 막 와서 찍어서 딱 하려니까 한 소리가 뭐예요? 찍게 하려고 했더니 손 딱 이렇게 팔짱 끼면서 발음이 잘 안 좋아갖고 잘 안 들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얼마나 삐질삐질 흘려요. 근데 제가 사장님 우리 대단한 사장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저는 그냥 하하하하 이러면서 스타카토 웃음으로 민망 이러면서 웃으면서 그렇게만 했어요. 그냥 그랬더니 총단장님도 아무렇지 않게 또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옆에서 또 웃음하시면 돼요. 민망한 웃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지 내가 거기서 중간에서 막 껴들어서 괜히 무한한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네트는요, 사람과 연결 관계이기 때문에요. 내가 잘못 연결되면요, 이게 잘 하자고 뭉친 게 다 뻐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연결고리를, 내 역할을 잘 하셔라. 내가 파트너를 붙였을 때는 어떤 자세, 그리고 내가 스폰서할 때는 어떤 자세인지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파트너의 자세를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너는요, 스폰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절대 껴들지 마세요. 내가 뭔가 파트너를 모시고 왔잖아요. 그럼 얘기를 하는데 나는 파트너의 자세잖아요. 그럼 경청하는 자세가 되는데 갑자기 말하는 도중에 막 껴들어갖고 딴 얘기를 한다든지 말을 자른다든지 뭔가 그렇게 껴들면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면요. 이 맥이 또 끊기거든요. 그래서 절대 스폰서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요. 절대 껴들지 말고 계속 듣고 있어라. 길어도요. 아시겠죠? 왜냐면 그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껴들지 말라. 그리고 강의. 우리 스폰서님들이 이제 강의를 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파트너분들이 이렇게 다 보면 우리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 있어요. 난 뒤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무대에서는요. 다 보여요. 이게 암전돼 갖고 어둡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밝잖아요. 그러면 뒷사람까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졸고 있는지 껌 씹고 있는지 이어폰 끼고 딴짓하고 있는지 핸드폰 만지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강의하는 사람들의 좀 매너가 필요해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막 껌에 그냥 막 씹고 있다든지 막 핸드폰 막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전화 막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막 받고 있다든지 이러면 강의하는 사람들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스폰서들이 뭔가 강의를 하고 또는 조그만 소그룹 미팅이라도요. 여러분 큰 강의는 뭐 그런 매너를 지킬 수도 있는데 또 조그만 미팅이라고 그냥 막 껴들면서 막 그 분위기를 해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 졸릴까 봐 갑자기 음식 나오고 여러분 그건 처음부터 내야지 막 얘기하는 도중에 맥을 딱 끊기는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스폰서도 얘기하다가 까먹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 준비든지 뭔가 차를 마시게 한다든지 하려면 모든 사전에 다 준비를 해놓고 있어라. 그래야 이 맥이 안 끊기거든요. 근데 막 뭔가 불편할 것 같으니까 밥 먹고 할까요? 막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맥을 끊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작은 홈미팅이어도요. 그 맥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폰서의 역할을 안 해봐서 모르시겠지만 해보신 분들은요. 그게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이 사람을 나는 정말 집중을 해서 정말 이 파트너를 만들려고 공을 들이는 건데 그 사람을 위해서 공을 들이는 거잖아요. 나의 입장에서는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3자가 얘기할 때는 그 제3자가 스폰서의 말은 듣다 보면 이 비전을 받고 사업을 뛰어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분위기를 잘 맞춰서 소그룹 미팅이어도 그렇게 맥을 끊지 마시고 스폰서가 했을 때는 막 돌아다니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급한 전화나 문자가 왔을 때는 밖에서 이렇게 통화를 한다든지 저 멀리서 하든지 옆에서 그래?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말하다가 갑자기 끊깁니다. 그리고 스폰서에게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무례하게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내 스폰서니까 내 포인트 다 받아먹으니까 이렇게 당연히 후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좌우를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스폰서라고 해서요 내 파트너보다 조직이 더 크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내 파트너가 소실적 게임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스폰서지만 위에 달렸지만 실제 내가 그 파트너보다 수당을 더 적게 가져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표시만 티를 안 낼 뿐이지. 왜? 내가 스폰서인데 내가 너보다 적게 벌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끙끙 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하다는 듯이 파트너가 스폰서한테 요구하는 행동은 삼가하셔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내가 어려우니까 내 파트너 밑에 저기 그러니까 나 몰라라 해도 또 안 돼요. 왜? 그 대실적이 있기 때문에 또 소실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소실적은 알았어 하나라도 더 만나주고 막 뒤치다까지 다 해주면서 대실적은 또 이제 내 매출과 연관이 없다 생각하니까 불만만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또 좌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맞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씩 계속 정성은 표시는 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삐그덕삐그덕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막 파트너들이 내 스폰서의 상황도 알기 때문에 무례하게 막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사람이 다 감정적인 사람이 다 감성적이고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끈끈하고 친하고 상황을 다 알게 되면 무례하게 또 요구하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맞게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는데 정성껏 그래도 표시를 해도 예를 들어 내가 뭐 비타민 C만 후원을 했어. 그랬을 때 그걸 생색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더 성공해서 제 조직이 더 커지면요. 우리 사장님 더 많이 후원해 드릴게요. 요 한마디라도요. 그 말을 예쁘게 하면 그 파트너도 이것도 감사해요 라고 하게 되는데 스폰서님, 파트너님, 요게 마지막입니다.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라고 뭔가 기분 나쁜 표식으로 딱 표현을 해버리면요. 또 삐그덕 하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폰서와 파트너는 서로 매너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복제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이제 우리 파트너들 신규 만날 때 거절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그 상대방의 좀 정보를 좀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후원 동행을 같이 갔는데 나는 나의 인맥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다 아는데 스폰서는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애터미에 진짜 제대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이 상대방의 이야기만 들어주면서 신뢰 쌓기만 하고 와야 되는 상황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스폰서한테 정보를 주면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전에 정보가 없으면 이 사람이랑 만났을 때 한참 그게 걸려요. 왜? 스폰서도 저 사람을 처음 만났고 어떤지 분위기도 파악해야 되고 부정적인 사람인지 긍정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사업자로 뛰어나올 사람인지 신뢰 쌓기를 해야 되는지 그 파악하는 시간이 또 걸린단 말이에요. 제가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을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가입은 돼 있는데 이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근데 두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해서 그 동네 다 근처여서 제가 두 사람의 미팅을 잡았는데요. 한 분은 애터미의 완벽한 자세가 된 사람이에요. 나는 사업을 하겠다 하면서 저를 딱 만났을 때 벌써 배울 자세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박한길 회장이 뭐 읽으란 책 다 봤고요. 저는 애터미에 벌써 이 포인트 보는 방법을 막 물어보더라고요. 국장님 이 개보도는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후원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뭐를 가르쳐줘야 될까요? 애터미를 배우겠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애터미 이야기만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분은 애터미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 설명을 짧게 했는데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는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 짧게 하시라고. 이거 우리는 길게 얘기하는 거 궁금하지 않고요. 저는 남의 성공 관심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계속 성공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하면 먹힐까요? 안 통해요. 그때는 그 사람한테 뭐랄까요? 저는 그 사람은 소개받는 목적으로 했죠. 사장님, 그러니까요. 사람만 붙이면서 소개하셔라. 그리고 제품이 설날 때, 뭐 명절 때, 뭐 설 선물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럴 때 애터미를 해주셔라. 라면서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그 사람한테 이제 후속 관리 갈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되게 일이 바쁘셨나 봐요. 저랑 약속을 했는데 늦잠 자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못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나중에 제가 있는 곳으로 오겠대요. 근데 저도 스케줄이 있는 관계로 못 만나서 다음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그게 뭘까요? 그 사람이 졸았지만, 진짜 피곤해서 그런 일도 있지만, 실제 애터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사실 그분을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건너 소개를 받을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크게 기분 나쁘지 않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거절을 받는 사업이고, 원래 약속도 우리 시스템에 어디 간다 뭐 한다 해도 약속을 잡아도 다단계 사업이라 누군가한테 듣고 이 사람 만나면 안 되겠다 하면서 깨지는 게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원래 당연하기 때문에 전혀 기분 나쁘지 않은데, 또 파트너 입장에서는 이거 부장님이 또 시간 내줬는데 이거 뻥크 나가지고 죄송해요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이렇게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렇지 않다는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미팅 같은 것도 사전에 그래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사전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저도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애터미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고 진짜 너무 배우고 했는데 너무 새벽까지 해가지고 바빠가지고 진짜 못 깜빡하고 알람을 못 들었어. 그랬으면 제가 늦은 시간이라도 만났을 텐데, 그 상태가 아니었고 그냥 식사하면서 실내 쌓기 관계였기 때문에 저도 중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약속을 미룬 거죠. 왜? 저도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스케줄 관리를 하시면서 계속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걸 갖다가 펑크를 내서 이걸 왜 하냐고 이런 걸로 또 삐그덕 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의 일은 거절받는 일이고 항상 약속을 해도 취소가 된다. 그리고 시스템에 간다 했던 사람도 항상 펑크 낸다. 이거를 알고 하셔.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것도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요,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파트너들이 이렇게 계보들 쭉 내려가다 보면 파트너 1, 2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3, 4.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요 1이 너무 괜찮아.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스폰서가 봤을 때는 1이 너무 괜찮고 내가 봤을 때는 2하고 4가 더 좋아. 그러면요, 여러분, 자꾸 스폰서가 사장님, 여기 이 A를 만나셔라. 이 A를 관리하시고 이 A를 하면 커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맞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제가 잘못 말했네요. 내가 스폰서라고 했을 때 내 파트너한테 사장님, 여기 A를 만나서 관리를 잘 하시면요. 사장님 잘 된다. 라고 하지 말고 내가 이 A를 직접 소통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나하고 맞는 사람이 서로 달라요. 저도 실제 뉴질랜드 팀들이 있죠. 그럼 저는 정혜진 팀장님을 통해서 뉴질랜드 조직이 커졌단 말이에요. 근데 정혜진 팀장님이 밑에 뉴질랜드 파트너 사장님을 관리하는 사람하고 저랑 관리하는 사람이 달라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요. 각자가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들끼리 그 맥은 그 방향은 똑같거든. 그 라인에 연결된 방향은. 그럼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꾸 나는 안 하고 내 파트너한테 이 사람을 만나셔라. 이 사람을 자꾸 관리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면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는 또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하셔라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내가 칼자루를 잡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계속 밑에를 잡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밑에를 잡고 내려가면서 조직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이 A라는 사람이 맞아. 그리고 내 파트너는 B가 맞대. 그러면 내 파트너 B를 하게 하면 되잖아요. 내가 A를 잘 잡고 있으면 내 파트너가 B 관리하면 B의 한쪽만 크면 B는 좌우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요 사람의 코드 하나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직급이 유지가 되는 게 오토 팀장, 오토 국장이 쉬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계보도 상담을 계속 하면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스폰서한테 계보도 상담을 하는 거는요. 스폰서도요. 인재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인재는요.
한문으로 풀어보면 사람인의 제주제자예요. 인재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내 좌우에 인재 한 명 한 명만 있으면 끝나요. 한 명 한 명만 있으면 끝나는데 그 인재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거는 모르죠. 근데 우리가 계속 이 처음에 초보자인 사람들은요. 인재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만나면서 현장을 뛰면서 사람을 찾으면서 보석을 찾는 게임을 하셔야 되고요. 직급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자본도 생기고 조직도 커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보석을 어떻게 할까요? 만든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 괜찮네? 아, 이 사람 내가 만들어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보도의 상담은 스폰서한테 계보도 상담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왜 빠를까요? 스폰서가 그 사람의 좌우를 다 알기 때문에요. 아, 얘 이렇게 조금만 하면 금방 오토 팀장 되네? 아, 오토 국장 되네? 아, 오토 판매사 되네? 오토 쌤이 되네? 이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스폰서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본인 사업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인재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스폰서한테 계속 대보도 상담을 했을 때요. 오케이. 한 번도 만나줬던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도 그리고 만나주고 따로 저와 상관없이 만났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미친 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재들이. 그러니까 저와 상관없이 이제 스폰서와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왜? 그 스폰서가 봤을 때도 최진아가 없어도 나는 이 사람과 소통을 해서 이 사람 보석으로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뉴질랜드 파트너 사장님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계보도 상담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한테 포인트를 맞춰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누가 인재인지 누구를 딱 점 찍어서 키워야 되는지 보석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계속 파트너 사장님들과 계보도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터미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계보도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성공길이 제일 빠릅니다. 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계속 스폰서님들이랑 계속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좌우를 잘 하다 보니까 저는 우측은 끝났어. 이제 우측은 탄탄해졌어. 근데 좌측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밑불이 된 사람들이 이제 16년도에 가입된 막 A 회사에 이제 그 아메이 회사 있죠. 거기에 일을 했었던 아메이 저를 지켜보는 6년 동안 지켜보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계속 애용자거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센터가 나오니까 이 사람도 1년 안에 오토 만들 수 있겠다. 왜? 해봤던 사람이니까. 아메에서 줄 3줄까지 하면서 3년까지 했거든요. 부부 사업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또 스폰서님한테 상담을 하니까 어떻게 했대요? 야, 이 사람 만나자. 이 사람 아메이는 괜찮다.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그랬죠. 제가요, 요 사람 만나면요, 100% 오토 팀장입니다. 제가 저도 느낌이 있었는데, 스폰서님이 봤을 때도 거기만 딱 되면 그냥 오토 팀장은 그냥 넘어가면서 후원 수당이 커지면서 그냥 월청 가겠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계보도 상담을 많이 해서 스폰서가 그 레그에 내 계보도의 레그에 꽉 차 있으면요. 아주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준다 이거예요. 근데 아주 가끔씩 내가 위기에 문제가 터질 때만 상담을 하면요. 스폰서도 이 방향을 잘 몰라요.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상담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제 마지막 강의 중에 제일 핵심은요. 애터미의 성공길이 빠르고 싶다면요. 스폰서와 계보도 상담을 계속 해나가세요. 그래야 스폰서가 쭉 보면서 인재를 찾아요. 저도 뉴질랜드예요. 계보도 상담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제가 뉴질랜드 사람들은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근데 제가 만약에 뉴질랜드 분들이 정말 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든 아니면 아프서든 쓰러졌어. 그럼 아무리 잘 굴러가도요. 그 리더가 쓰러지면요. 제가 연결끼리 안 닿으면요. 그 조직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빨리 그 사람 밑에 누군가를 빨리 컨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붙이다 보니까요. 한국에 있는 분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저 한국에 있는 사람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또 동탄에 또 한국에 아예 나오실 분이 있대요. 지금도 시스템을 타시는 분이에요. 뉴질랜드에 있는 분인데. 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한국에 있는 분이고 동탄은 내가 갈 수 있겠는 거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제가 만나겠다고. 이 사람은 센터를 또 차리고 싶은 꿈이 있으신 분이래요. 그럼 애터미 벌써 배우고 싶은 자세고 시스템을 타고 벌써 제품을 공부도 하고 교육을 타신 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나는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들 밑에 한국 사람을 튀어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다 연결되더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됐을까요? 뉴질랜드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한테 계속 계보도 상담을 하면서 저도 그 계보들을 보면서 그리고 매출을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한국 사람을 찾게 되다 보니 요 사람이다 라고 저한테도 나올 수 있는 딱 집을 수 있는 보석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더라 이거야. 아시겠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만나보는 거죠. 그러면서 소개를 받고 내려가면 그 사람들이 또 쭉쭉쭉쭉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뉴질랜드도 자동으로 더 튼튼하게 뉴질랜드 밑에 한국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뭐 캄보디아 사람 골고루 연결되면서 이게 탄탄한 조직이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칼날을 잡는 게 아니라 칼자루를 잡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양쪽을 하시면서 칼자루를 잡으셔야지 내가 튼튼한 조직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